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기본헌법 기초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본서 없이도 화면 보면서 강의 따라올 수 있어요. 이제 기본서 찾아서 기본서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서 찾아보면서 하면 더 좋아요. 근데 기본서가 없더라도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기본권의 주체, 누가 기본권을 가지느냐. 그래서 이제 국민은 당연히 기본권이 있고요. 외국인과 법인도 있느냐, 기본권이. 그게 문제의 쟁점이에요. 그 다음 기본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일반 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인정될 권의 핵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기본권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갈등. 잘 맞지 않는다는 건데 경합의 문제, 충돌의 문제가 뭐가 다르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잘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또 제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느 정도까지 제한이 가능한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자유권은 1단계, 경제권은 2단계, 참정권은 3단계, 그 다음에 청구권은 4단계, 그리고 사회권은 5단계, 이런 거 배웠죠. 그 단계별 제한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제한이 가능한지 이제 그런 걸 배웁니다. 그다음 국가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국가가 이제 의무를 이행할 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이행해야만 국가 의무를 다했다고 볼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권과 제도. 이거부터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기본권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관적 공권이라고 그래요. 제도를 객관적 질서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느 사람이 이제 혼인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주관적, 다른 말로 개인적, 나 혼자만의 권리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공권이라는 건 뭐냐면, 공이 뭐냐면 공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혼인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내가 혼인할 자유를 제한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 이게 주관적, 개인적, 국가에 대한 공적 권리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제 나도 혼인할 자유가 있죠. 너도 혼인할 자유가 있죠. 너도 있죠. 너도 있죠. 우리 모두 다 이런 자유가 있죠. 그럼 이제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권리가 다 모여서 객관적인 질서나 제도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질서, 규칙, 그런 말이죠. 이걸 제도로 갑니다. 자, 그래서 기본권은 이제 개인의 주관적 권리, 근데 그런 권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혼인의 자유와 권리가 모여서 혼인 제도라는 객관적,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객관적 제도나 규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기본권과 제도로 갑니다. 그래서 혼인 같은 경우는 혼인의 자유이면서 권리이면서 동시에 제도이기도 한 거예요. 네, 권리면서 동시에 제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권리가 먼저예요? 제도가 먼저예요? 그건 뭐다? 나름이에요. 그래서 권리가 먼저 나오고 그것이 제도가 되기도 하고요. 제도가 먼저 있고 나서 그에 따른 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뭐가 먼저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자, 국민 개인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런 이제 개인적 권리가 있고요. 자, 이런 이제 여러 사람들의 결혼하고 싶은 권리들이 모여서 사회의 제도가 됩니다. 근데 제도를 이제 헌법으로 보장할 것이냐? 개인의 권리는 당연히 헌법으로 보장을 해 주겠죠? 네, 헌법으로 보장하지 않는 권리도 있어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으로 보장을 해 주는 제도가 있고 헌법에서 보장을 해 주지 않는 제도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게 보호되냐 겁니다. 자, 객관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성 간의 결혼, 이런 거, 남자랑 여자랑 결혼한다,
이런 건 누구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 승낙하고 동의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에게나 다 제도로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혼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성간 결혼 같은 경우는 이거 개인의 자유가 있긴 하죠. 남자끼리 결혼하고 싶다, 여자끼리 결혼하고 싶다. 그래도 개인의 자유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국민 모두가 다 이거를 동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도나 규칙으로 만들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제도인 거예요. 자, 근데 나는 개랑 결혼하고 싶다. 난 사람이 싫다. 내가 키우는 개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것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자유인 거예요. 주관적인 자유. 하지만 이걸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도로 헌법이 보장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기본권과 제도를 봤죠? 근데 우리 헌법에서 이제 기본권에 관한 보장은 최대한 보장을 원칙으로 잡고 있고요. 제도적 보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보장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장되는 정도가 달라요. 달라. 왜 다를까 이거죠. 왜 다르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회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자, 가족회의를 쓰면은 이제 가족회의로 만든 것이 헌법이죠. 그리고 그 회의에 따라 나오는 가족의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고요. 그럼 이제 그 국민의 기본권을 아빠가 이제 결정을 하면서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 가족회의에서 가족회의에서 뭐라고 정했냐면 최대한 외식을 많이 하자. 이게 그 우리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에요. 헌법에 써 있는 거예요. 가족 헌법에. 자, 그럼 가족들은 권리가 생겼죠. 그럼 외식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가족들은 자주 갑시다. 좋은 데 갑시다. 비싼 거 먹읍시다. 자기의 권리를 막 주장할 거 아니에요. 주장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아빠가 이제 법률로서 제도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도는 규칙이란 말이죠. 규칙이라서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약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이걸 이제 제도로 만들어 버리면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디서 분식점에서 중국집에서 강남 뷔페에서 그죠? 얼마짜리 뭐 1인당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7,000원짜리 그러니까 이제 제도를 만들다 보면 이런 것들 다 구체적으로 다 정해놓고 약속하면 지켜야 된단 말이죠. 자, 그때 이제 아버지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아빠의 결정을 따라 보게 되면 가족들의 외식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싶어요. 아빠 마음이 뭐 가족들 외식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아빠의 마음이지. 그래서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게 가족회의 결과에 합치가 되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이게 한 번 약속하면 또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객관적 제도로서 딱 보장을 하려면 아빠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해놓고 못 지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아빠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로 만들고 이걸 제도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면, 자, 국민이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인 국민 하나하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법의 이념이고 헌법의 합치가 되는 합헌적 해석인 겁니다. 근데 또 이제 그 헌법에 따라 법률을 제정할 때 막상 또 언제 어디서 얼마짜리 어디에 거주할 수 있고 어디는 못 가고 어디는 갈 수 있고 이런 때 또 법이 또 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로는 가지 마라. 그리고 저기 전쟁 난 그런 나라에는 가지 마라. 이렇게 제한이 필요한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결정은 아빠가 하는 건데 그걸 제도화시킬 때에는 최소한도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해서 규칙으로 만들고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게 헌법의 합치가 되는 거고 제도로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면 지켜야 되니까 최소한도로 네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제도로 만들어서 그것까지만 보장해라.
뭐 최대한 보장하면 좋지. 근데 못해도 최소 이 정도는 보장해줘라. 뭐 우리가 이런 거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까지 기대 안 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제도를 만들어서 보호를 하게 해달라. 그게 개권 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다시. 자, 기본권 보장은 국가가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게 헌법에 잘 맞는 합헌적인 보장이 되는 거예요. 최대 보장해 줘야 됩니다. 외식을 자주 갈수록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그걸 제도로 만들어서 보장을 하려면 규칙을 만들면 약속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지킬 수 있는 것만 제도로 만들어서 국가가 그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것만. 그래서 기본권은 최대 보장이 원칙이고 제도 보장은 최소한 이상은 보장해라. 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권 주체성입니다. 누가 기본권을 가지는지 문제가 되는데 국민은 당연히 기본권이 있고요. 외국인과 법인이 문제가 되겠죠. 자, 기본권 주체성을 따질 때 먼저 보유 능력과 행사 능력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보유 능력이라는 건 있다 없다요. 기본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되느냐 그러면 기본권이 있냐 없냐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있냐 없냐. 일반적으로. 그다음 기본권이 있더라도 그걸 또 행사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권이 있긴 있다.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또 내가 가진 기본권을 행사를 할 때 어떤 제한이 또 있는 거 아니야?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 못 하는지 또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개 구별해야 됩니다. 자, 기본권 보유 능력에서 기본권이 있다 없다. 태를 먼저 봅니다. 자, 태는 초음파 사진이죠. 아직 사람이 되기 전 단계,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은 뱃속에 태아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태아도 이제 생명은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 생명을 보호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배아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초기 배아는 뭐냐면 이제 난자, 정자 수정돼서 아직은 태아가 되기 전 단계. 예. 이때도 생명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는데 정자, 난자까지 생명이 보호되어야 되는가? 그건 좀 의문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그 정자 한 60억 개가 그 난자를 찾아가서 수정되는 건 하나잖아요, 하나. 남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생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아직은 태아가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보긴 좀 어렵다. 생명을 보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걸 뭐 무조건 다 없앨 수도 없는 거니까 국가가 태아가 될 때까지 태아가 되고 사람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아직 생명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국가가 보호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잘 나오겠죠? 네, 잘 나옵니다. 얼핏 어떻게 헷갈려요? 태아는 생명이 있으니까 보호를 받는 것 같고 그 다음 초기의 배아는 생명이 없으니까 보호 못 받을 것 같죠? 근데 보호 받는다는 거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사람이 돼서 나왔어요. 초기의 배아, 태아를 거쳐서 사람으로 나왔어요. 자, 사람으로 나왔으면 인격체가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인권으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이런 이제 인간의 기본권을 보유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권을 보유해도 이제 행사할지는 또 별개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아직은 어린애입니다. 아직 어린애이기 때문에 기본권, 아직 선거권을 행사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언제 18세 이상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아동이나 어린애한테 인간으로의 기본권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선거권 같은 경우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이렇게 봅니다. 18살 이상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유랑 행사랑 다르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로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이게. 자, 외국인도 기본권이 있느냐? 외국인이죠. 네. 자, 외국인도 인간이에요. 그럼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아야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 또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민의 어떤 고유한 권리는 또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는 보장받지만 국민 고유의 권리는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럼 뭐가 인간의 권리고 뭐가 국민의 권리인지 봐야겠죠. 자, 인간의 권리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최소한의 인격체로 존중을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그럼 선생님,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비자 없이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그런 외국인도 보장받습니까? 아, 보장받아야 돼요. 불법 체류 중인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은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법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막 때려 패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은 지켜줘야 되고 행복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복을 받습니다. 근데 평등권은 세모예요. 세모라는 것은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성질상 다르고 성에 따라 다른데 성질상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게 참정권이에요. 참정권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자, 한국인이 있고 중국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선거합니다. 그럼 한국인은 당연히 대통령 선거권을 가져요. 근데 중국인이 한국인과 중국인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해줘서 중국인도 선거권을 주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국 사람은 중국 가서 너네 나라 대통령 뽑아.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가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중국과 내통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실제로 호주에도 중국 사람들이 국회의원 당선이 많이 돼가지고 중국인들이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주의 국회의원들 중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과 내통해서 그 호주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 때 중국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도록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세력이 우리나라 정치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너는 참여할 수 없다. 둘은 평등하지 않다예요. 평등하지 않은 겁니다.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참정권을 주지 않아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 봐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상호주의 제한이 있어요. 상호주의. 상호주의라는 건 이제 너네가 하는 만큼 똑같이 우리도 한다 이거예요. 자, 중국에서 한국인을 잘 보호해주면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을 잘 보호해줍니다. 근데 중국의 한국 사람을 막 개무시해. 그럼 우리도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상호주의. 너네가 한국 사람 보호하면 우리도 중국 사람 보호하지만 너네가 보호 안 하면 우리도 보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상호주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만큼만 평등권 보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서 인간의 권리는 보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국민의 권리는 보장을 못 받는다고 그랬죠. 자, 인간의 권리가 뭐냐? 자유권.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 누구나 가지는 권리. 이게 인간의 권리로 외국인도 보장되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 외국인 막 때리면 안 됩니다. 그죠? 뭐 베트남, 필리핀에서 어떤 노동하러 왔는데 한국말 못한다고 때리면 안 돼. 신체의 자유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 권리예요. 주거 자유 보장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의, 식, 주가 필요하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래서 주거 공간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외국인이라고 집 없이 뭐 신문지도 없고 한강변에서 자고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아 그럴 수 없잖아요. 집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고요. 그 다음 재판이 있었을 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도 인간의 권리입니다. 줘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두 개를 비교할 때 외국인한테 입국의 자유는 없어요. 출국 자유는 있습니다. 출국 자유는 있어요. 자, 외국 사람이 한국에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한국 가서 돈 좀 법시다. 들어갑시다.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거지들 막 다 들어와.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제한해야 돼요. 다 제한해서 못 들어오게. 경제 자력이 있고 직업이 있고 이런 외국인만 선별해서 받아줘야 되고요.
아무나 막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입국의 자유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자기네 나라 가려고 그래. 출국해서 가려고 그래. 그거는 뭐 보장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자기 나라 가겠다는데 그걸 막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막습니다. 제한하지만 자기네 나라 돌아가려고 우리나라를 나가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허용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재산이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 막 재산 외국인이랑 막 뺏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잘 나오는 것들이죠, 시험에. 자, 이제 법인이 문제가 되는데, 그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그래서 일단 사법인과 공법인이 있어요. 사법인은 사인이 설립한 법인, 공법인은 국가가 설립한 법인. 법인이라는 거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이 설립한 삼성전자 이런 사법인이 있고, 경찰 조직도 하나의 회사예요, 회사. 그래서 경찰 조직도 회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 정부 권력이 있으면 대통령, 장관, 차관, 경찰청장, 이제 경찰서장, 경찰 쭉 있고 이제 순경 이렇게 있죠. 일반 국민들이 있지. 일반 사인,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국민들은 이제 자기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순경 같은 경우는 나도 기본권을 보호해 주세요. 그럼 안 돼.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 장관, 청장, 서장 명령 하달되면은 그 명령을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려 가 있는 거지 자기가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순경 자기를 보호하려고 뽑은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남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뽑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을 보호해 주세요.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주장하는 거지 공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게 원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법인 같은 경우는 사인들이니까 일반 국민들 사인이 만든 회사니까 기본권의 주체가 되고요. 어떤 경찰이나 기타 공권력의 침해를 받으면 기본권을 보호해 주세요.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은 회사인데요. 자, 회사다 보니까 성질상 인간의 존엄 가치 그런 건 없어요. 뭐 법인이면 행복 추구권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격권은 가져요. 인격권, 평등권, 표현권, 재산권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재산이라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도 돈 많잖아요. 그 재산이에요. 삼성전자 회사 재산 보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언론사, 뭐 출판사나 신문사나 방송사 이런 데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권도 보장받습니다. 삼성 회사하고 SK 회사하고 똑같은 기회균등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삼성만 우대하고 SK는 홀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똑같은 기회, 삼성에게 반도체 기회 주듯이 SK도 똑같은 반도체 기회 줘서 평등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격권도 보장받습니다. 자, 이거 두 개 많이 헷갈리죠? 같은 인인데 인간의 존엄 가치는 회사가 없다고 보고 인격권에 있다고 격이 있다고 봅니다. 격.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국격, 법 인격, 사람의 인격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격이 있는 거예요. 네, 격이 있습니다. 격이 없는 게 뭐죠? 동물은 격이 없어요. 격식을 차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돼지를 보고 돼지한테 막 이름을 불러줄 때도 있지만 돼지 이름 없잖아요. 얼굴 보면은 뭐 구별할 수 있습니까? 돼지가 수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 이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돼지 저 돼지 1년 뒤에 보면 얼굴 보고 기억할 수 있어요? 못하죠. 다 그냥 돼지는 돼지예요. 자, 그러니까 동물은 격식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명예 같은 것도 없어요.
뭐 동물이 뭐 자기 명예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없죠. 근데 이제 이것과 다르게 국격, 법인격, 사람 같은 경우는 나라, 회사, 사람은 격식을 차려요. 격식을 차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코로나 대응도 잘했고요. 얼마 전에 아프간 난민도 우리나라 이제 그 특별 기여자로 인정하면서 구출해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국격이 많이 올라갔죠? 법인격도 많이 올라가고 사람의 인격도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격식을 차리면서. 그래서 이런 인격권 이런 거는 법인격, 회사도 가진다고 보는 겁니다. 국격처럼. 네. 자, 그래서 인간의 존엄 가치는 회사가 누릴 수 없어요. 인격권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두 개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공법인이요. 자, 공법인은 이제 경찰 조직인데, 경찰 조직 이런 데를 말하는 건데요. 자, 국가나 국가기관, 국가조직의 일부 경찰관들, 이런 공법인 같은 경우들은 남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라고, 지키라고만 만든 조직이지, 네가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러 만든 기관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지, 자기가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자, 그래서 대통령,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직무와 관계없이 그 사적인 영역에서 이럴 때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또.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김순경이라는 이제 그 경찰 조직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남을 보호하라고 순경을 뽑은 거지 자기를 보호하러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순경 제복을 벗고 뭐 김갑동이라는 제복을 벗고 일반 사인으로 돌아와서 자기 사적인 친분에 따라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인과 똑같은 활동을 할 때는 이때 국민의 지위를 동시에 갖기 때문에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당하게 되면 기본권을 보호해 주세요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순경 근무할 때는 기본권 주장을 못 하고요. 직무와 관계된 기본권 주장 못 하고 제복을 벗고 사인으로 돌아와서 사적인 활동을 할 때는 이 사람도 하나의 국민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 공법이나 국가기관이 나오면 기본권 임무가 없다고 푸는 거예요. 기본권이 없다고 푸는 게 원칙이고, 다만 사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나오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 나오면 그때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풀면 돼. 나눠서 이원적으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기본권의 효력입니다. 자, 기본권의 효력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에 대한 효력, 사인에 대한 효력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있고 사인이 있고, 사인이 있으면 국가에 대해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있다. 그럼 사인에 대해서 기본권 주장할 수 있느냐? 있다예요. 둘 다 있답니다. 자, 원칙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먼저 대국가적 효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본권 침해 유형이 있는데 국가의 어떤 작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자,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이제 권력작용이라는 것은 권력이 뭐야? 강제로 하는 거죠. 강제로. 그래서 공권력을 국민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권력.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협상하면 안 되죠. 협상하지 말고 범인을 바로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그죠? 근데 비권력작용이라는 것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겁니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 이게 비권력작용. 강제로 하는 게 아닌 작용.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관리작용이 있고, 자, 관리작용이 뭐냐면 이제 공기업을 경영하면서 직원들을 침해하는 게 이제 관리작용이 되는 건데, 자, 공기업이 뭐였습니까? 수도, 철도, 전기, 이런 공사들이죠, 공사. 그러니까 공적인 회사들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경영하거나 월급 줄 때 막 강제로 뽑아요? 너 우리 회사 들어와. 그게 아니라 협상하는 거죠. 협상에서 월급이나 근무 조건이나 능력을 보고 협상에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급여 인상이나 직위 상승, 승진 이런 것도
협상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싫으면 나가면 되지.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공기업의 어떤 공적인 힘을 이용해서 직원 침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공적인 관계라서. 근데 국고작용이라는 거는 이 국고가 재산이거든요. 국은 국가, 고는 재산. 그래서 국고,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작용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경제와 똑같은 사인과 똑같은 경제 활동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팔고. 이때는 뭐 자기가 갑질을 할 수가 없지. 갑질할 수가 없고 깎아달라는데 안 깎아주면 못 사는 거예요. 사인과 똑같은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이건 공권력에 의한 침해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소원 청구를 못 하고요. 이거 두 개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 청구가 되는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면 기본권을 보호해 주세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권력자용과 관리작용은 둘 다 이제 어떤 공적인 공권력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 국고작용 같은 거는 이제 공권력 작용이 아니라서 헌법소원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볼 때. 자,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있고, 정부.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이 있어요. 공기업. 그럼 정부가 이제 국민에 대해서 강제로 막 체포하는 거, 이런 거는 권력작용이니까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공기업에서 어떤 인사관리, 사람한테 이제 자기가 공기업 임원이라고 막 갑질할 수 있거든요. 그죠? 내가 공기업 임원이야. 직원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너 해고시킬 수도 있는 거야. 협상을 전제로 하지만 어떤 갑질이 가능합니다. 갑질.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기본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부나 공기업 임원들이 나와서 어떤 재산 관계, 물건 사고 파는 거, 이럴 때는 사인과 똑같이 공무원의 자격을 내려놓고 사인의 지위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침해가 있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인들의 재산관계 침해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민사법원 가서 하듯이 민사법원에서 해결을 내린 거지 헌법재판소로 달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정부의 강제 공권력 행사 헌법소원 청구 가능. 공기업에서 사람한테 갑질하는 거 헌법소원 청구 가능. 네, 재산 문제, 재산을 사고 파는 국고작용은 사인과 똑같은 활동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하지 말고 민사법원 가서 해결하라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엔 이제 대사인적 효력입니다. 자, 국가가 기본권 침해할 수 있죠. 공기업이 침해할 수도 있죠. 근데 재산관계 이런 거는 헌법소원 청구 못 하죠. 그럼 사기업은 어떻게 내요? 사기업. 이 사기업에 따른 기본권 침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국가의 강제 침해, 국가가 강제로 침해하는 권력 행사, 공기업의 갑질, 대기업도 갑질하잖아. 대기업도.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도 갑질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말하듯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기업, 이런 사기업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갑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업과 똑같은 기본권 침해가 나올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는 못한다 봅니다. 일반 사인과 똑같은 재산관계라서 헌법소원은 청구할 수가 없고, 얘하고 얘 두 가지는 어디로 가라고요? 일반 법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일반 법원. 그래서 민사법원 가서 해결해라. 헌법 재판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현대 사회는 공기업 말고 대기업도 행포가 아주 갑질하는 게 국가 권력 수준이에요. 아주 엄청 갑질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인 직원들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의 침해가 공권력 침해만큼 침해가 있더라도 공권력의 침해는 아니잖아요. 침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헌법소원 청구하지 말고 어디로?
일반 법원에 가서 소송 제기해서 민사법원으로 해결해라. 그래서 기본권이 침해돼도 헌소로 오지 말고 법원 가서 해라. 간접적으로 해결해라. 간접 효력설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로 직접 와라. 우리가 재판해 줄게. 그러면 직접 효력설. 근데 헌재로 오지는 말고 법원 가서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그러면 간접 효력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것은 기본권의 갈등이에요, 갈등. 네, 갈등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경합이랑 충돌이 있습니다. 경합과 충돌. 그럼 말은 비슷한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기본권의 경합은 주체가 하나예요. 충돌은 주체가 여럿입니다. 하나냐, 여럿이냐, 그 차이. 자, 이제 경합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한테 하나, 둘, 기본권 두 개가 있어요. 한 사람한테 여러 개 기본권이 있는 거예요. 기본권 여러 개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개 기본권이 있지. 근데 여러 개 기본권이 막 경쟁합니다.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막 경쟁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쟁하지만 그 두 개 다 합쳐보면 그게 다 내 거예요, 내 거. 나한테 있는 거예요. 경합. 그래서 두 가지가 경쟁하는데 합치면 둘 다 내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뭐 행복한 고민인 거죠. 그 나한테 권리가 하나, 두 개 있으면 1번 권리를 주장할지 2번 권리를 주장할지 어차피 다 내 거잖아요. 주체가 한 명이니까.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건 즐거운 고민인 거예요. 그걸 경합이랍니다. 자, 그럼 이 경합을 해결할 때 나한테 권리가 1번 권리, 2번 권리 두 개 있을 때 둘 중에 어떤 거를 주장하지? 두 개 다 할까? 하나만 주장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 선택해야죠. 행복한 고민. 어차피 경쟁에도 합치면 다 내 거니까. 경합.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특별 기본권이 있고요. 일반 기본권이 있으면 특별 기본권을 우선 먼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특별한 기본권이야, 이게. 큰 거, 조그만 거. 그럼 조그만 거 버려. 큰 거 하나 충족되면 얘는 자동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를 우선 심사해서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이게 좀 비슷해. 이게 막 얘하고 크고 작고 탁 나면은 얘를 정하면 되는데 얘랑 비스무리해 막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뭐냐면 그 사안과 보다 더 밀접한 거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더 밀접하다 그럼 요거를 우선 심사하고 얘는 참고로 보충적 심사하는 거예요. 얘가 더 밀접하다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얘를 보충 심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보면은 특별과 기본 일반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것을 우선 심사한다 그래요. 그럼 일반 기본권은 심사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거야. 심사할 필요가 없대. 근데 밀접한 기본권 같은 경우는 우선 심사라는 말보다는 중심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중심이 아닌 보충적 기본권도 심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보충적으로 심사를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심사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판례가.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특별한 거 먼저 밀접한 거 먼저 한다. 그걸 가장 기본적 틀을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먼저 1번. 특별 기본권을 일반 기본권보다 우선 심사하는 경우. 자, 일반 결사가 이제 사람들의 어떤 모임인데요. 이 정당의 자유가 더 많이 보호돼요. 얘가 이깁니다. 특별 기본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직업들이 있는데 공무원이 되는 직업이 공무단위권이거든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임명될 권리. 이게 더 특칙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단위권이 자, 여러분 공무원 되면은 다 행복해지죠. 그래서 공무단위권이 행복추구권보다 더 특별기본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직업 가지면 다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특별기본권이에요. 그래서 특별기본권이 충족이 되면은 일반 기본권들은 당연히 충족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얘네들 따질 필요도 없어. 정당 보호되면 결사 보호되고요. 공무원 되면 직업 행복 다 보호됩니다. 그래서 특별 기본권만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고무단위권도 있고 행복추구권도 있다면 고무단위권을 가지고 헌법선 청구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 따로 청구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더 크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안과 뭐가 더 밀접하냐 이런 거예요. 그거는 판례마다 해석을 해서 봐야 되는데, 자, 선거 기간 중간에 어떤 정치적인 모임을 금지했어요. 사람들 모이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이지 마라. 그럼 어떤 기본권이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까?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결사를 만들지 말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집회입니다. 모일회자죠. 모일회. 그래서 모일집, 모일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단체를 만드는 거는 제한받는 게 아니에요. 단체를 만들 수 있지만 모이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한받고 있는 거는 결사의 자유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교도소에서 이제 수용자가 어떤 집필문을 글씨를 썼어요. 근데 외부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자가 제한받는 기본권은 뭐죠? 국가에서 뭘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본권이 제한받는 거예요? 자, 집필은 하게 해주죠. 표현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게 해주고 다 이런 제한받지 않습니다. 지금 제한하는 건 뭐냐면 외부 반출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외부랑 통신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사건에서 국가가 제한하는 기본권은 통신의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통신의 자유 침해가 아닌지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서 위헌이 아닌가 심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충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A라는 사람의 권리하고 B라는 사람의 권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스파크가 나는 거죠. 충돌. 충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이 사람이 이기면 얘는 지는 건데 얘가 이기면 얘가 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건지 승패를 가려봐야 되겠죠? 예, 충돌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얘하고 스파크가 나는 거, 이 충돌이 납니다. 자, 그래서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는 거, 경쟁에서 합치니까 내 거다. 충돌은 이 두 기본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자, 충돌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봐야겠죠. 저는 충돌 사례 해결할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익 형량, 상위 기본권이 있고 하위 기본권이 있으면 무조건 얘가 이기는 거예요. 이익 형량 방식도 있고요. 이익 형량, 어떤 게 더 상위인가를 양을 따져본다 이겁니다. 규범조화도 있어요. 얘하고 어떤 게 이기는 거고 어떤 게 지는 건지 애매해. 비슷해. 누가 이긴다 만다가 아니야. 둘 다 비슷해. 어느 하나가 승, 어느 하나가 패. 얘가 승이면 얘가 패.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상위 기본권이 있으면 얘가 승, 얘가 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똑같아. 둘 다 보호해줘야 돼. 이럴 때는 이제 조화로운 보호가 주어지는 거예요. 조화로운 보호가. 그래서 A의 기본권도 보호해줘야 되죠. A 편만 막 들어줄 수도 없어. B만 보호할 수도 없으니까 B 편만 들어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얘 편만 들어줘도 안 되고 얘 편 들어줘도 안 되고 중간 어딘가에서 이제 조화로운 지점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너도 이만큼 참아라. 너도 이만큼 참고 서로 이만큼씩 양보해가지고 중간 단계에서 조화롭게 해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형량은 어느 하나가 무조건 이기고 지는 관계고 규범조화는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라 조화롭게 중간 어느 지점에 절충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이익 형량에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판례들이죠. 자, 혐의권하고 흡연권이 싸우면 무조건 혐의권 승이에요. 왜냐하면 흡연이라는 거는 그 자기 혼자 취미생활로 사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싶은 권리고 혐의권은 흡연을 혐오하는 권리예요. 혐오. 그래서 흡연을 하지 맙시다. 흡연이 싫습니다. 이런 권리인데 혐의권은 이제 담배를 싫어하고 담배 연기로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기본권을 비교해 볼 때 당연히 생명권이 사생활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뭐 생활도 있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생명승. 생명승. 얘는 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공장소 흡연 못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학생의 수화권이 있습니다.
배울 권리, 교사의 수업권이 있어요. 가르칠 권리. 예, 뭐가 우선할까요? 우리 헌법에 학생 수학권이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보장되는 그 권리입니다. 예, 교육받을 권리가 수학권이에요. 배울 권리. 근데 교사 수학권은 헌법에 없어요. 헌법에도 없는 권리야, 이게. 그럼 헌법에 있는 권리하고 헌법에 없는 권리하고 싸움 누가 이겨요? 당연히 헌법에 있는 게 이기죠. 그래서 교사가 수업권을 가지고 학생 수학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개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상위 기본권이 하위 기본권을 이기고 무조건 상위 기본권 우선보예요. 무조건. 그죠? 이렇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조화롭게 보고. 조화롭게. 자, 언론의 자유. 자, 신문사가 있는데 막 갑을 비난하는 기사를 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요 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정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신문사에서 나를 비방하는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는 잘못된 겁니다. 네, 보호해 주세요. 자, 신문사의 권리를 보호하려면은 이걸 정정하거나 지우면 안 되는 거고요. 갑의 명예를 보호하려면 이걸 기사를 지워주는 게 맞아요. 근데 신문사 편만 들을 수도 없고 명예 편을 들을 수도 없고 둘 다 대등한 기본권입니다. 언론의 자유랑 명예권은 둘 다 대등한 거예요. 그러면 얘 편만 들 수도 없고 이 편만 들 수도 없고 어딘가 이제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조화로운 데를 딱 잘라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신문기사가 진실이라면 얘 편 들어주면 되고요. 신문기사가 허위라면 얘 편을 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게 딱 중간 절충인 거예요. 만약 신문기사의 내용이 진짜라면은 기사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신문기사가 거짓이면 고치게 하는 거예요. 정정하게 합니다. 얘가 이기는 거예요. 진실이면 얘가 이기고 거짓기사면 얘가 이기는 거예요. 절충하는 게 가장 조화로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정정보도 청구권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정정이 가능해요. 진실은 정정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이게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사생활 자유와 알 권리. 자, 이제 학교에 갑이라는 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비밀이 있겠죠. 사생활 비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을이라는 학부모가 있는데 학부모는 학교 선생님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 애를 학교에 보내니까 우리 애를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인간성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단체에 가입했는지, 혹시 북한을 찬양하는 건 아닌지, 뭐 정부를 비난하는 건 아닌지, 학생을 때리는 건 아닌지, 어떤 이상한 취미가 있는 건 아닌지 알고 싶어 하겠죠. 그럼 교사의 편을 들어서 무조건 비밀을 비공개로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가 알 권리를 존중해서 선생님의 모든 권리를 비밀을 다 공개해라 그럴 수도 없고요. 두 개의 기본권이 딱 대등하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가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절충 타서 중간에 딱 절충 탑니다. 절충 타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학교 교사니까 학교 선생님으로 직무와 관련된 것은 공개를 해라. 근데 네가 교사 지위를 벗어나서 사적으로 만든 비밀, 사적 비밀은 공개하지 마라. 절충하는 거예요, 절충. 이렇게 조화롭게 일하는 겁니다. 자, 사적 비밀은 이제 비공개. 사적 비밀은 이걸 중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공적인 비밀은 공개. 학교 직무 관련된 건 공개. 이걸 중시하는 거죠. 알 권리를 중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면 이거, 저러면 저거. 중간 절충을 타는 겁니다. 이게 조화로운 규범 조화 해석 방법이에요. 자, 다음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입니다. 자, 먼저 이제 유보와 위임을 해야 돼요. 자, 유보라는 거는 거꾸로 쓰면 보유죠. 가진다는 거죠. 뭘? 권한을. 그래서 권한을 가진다를 보유, 유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위임이라는 건 뭡니까? 임무를 맡긴다는 거예요. 너한테 맡기겠다 이거예요. 유보는 권한을 가진다, 위임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헌법 유보는 뭐예요?
헌법이 기본권 제한할 권리를 갖는다. 법률 유보는 기본권 제한할 권한을 법률이 갖는다. 자, 명령 위임은 법률이 자기 권한을 명령에 맡긴다 이겁니다. 자, 헌법 유보, 헌법이 권한을 가진다. 법률 유보, 법률이 기본권 제한 권한을 가진다. 명령 위임은 법률이 가진 권한을 명령에 맡겨서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유는 가진다고 위임은 맡긴다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요. 보장합니다. 국민은 재산권을 가진다. 보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뭘로? 법률이 제한합니다. 제한할 권한은 법률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유보. 자, 재산권을 제한할 권한이 법률에게 있다. 법률이 가진다. 그래서 법률에서 이제 어떻게 제한하면 됩니까? 그린벨트나 고속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린벨트나 뭐 고속도로 뚫고 이럴 때 그린벨트법, 고속도로법 해가지고 네 땅에 있는 재산을 네가 마음대로 행사하지 마라. 국가가 고속도로 뚫는데 좀 써야겠다.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권 제한할 권리가 법률에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법률이 이제 이거를 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다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본권 제한 권한은 법률에 있는 건데 그 법률에 가진 권한을 명령한테 맡기기도 합니다. 네가 좀 대신해라. 맡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합니까? 법률이 명령에 위임한다.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다만 이제 법률에서 그 명령에 맡길 때 제한의 범위를 법률이 정한 다음에 그 다음 더 세밀한 부분에 한해서 명령에 맡길 때 이럴 때만 위임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맡겨야 이게 합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명령에 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위헌되는 거예요. 자, 잘 눈에 안 들어오면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제 아까 외식 배웠었죠? 자, 우리 가족회의로 우리 가족의 외식권이 보장이 됩니다. 자, 이 가족회의가 뭐예요? 헌법이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메뉴 먹을 건지는 엄마가 가지는 겁니다. 엄마가 구체적인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권한 가지면 뭐가 돼요? 엄마 유보. 엄마가 권한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바쁩니다. 바쁘면 자녀한테, 큰딸한테 네가 대신 좀 결정하면 안 되겠니? 엄마의 권한을 자녀한테 맡기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맡길 때 엄마가 가게의 범위를 정해서 예를 들면 뭐 큰딸 네가 오늘 외식을 정해봐라. 근데 가격의 범위는 엄마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인당 2만 원 내에서라든가 1인당 뭐 15,000원 내에서라든가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녀가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뭐 장소는 어디를 가고 엄마 15,000원짜리가요.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 가면은 뭐 세일하거나 뷔페가 있고 뭐 이벤트가 있어갖고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건 자녀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기가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자녀한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한테 혼나는 거지. 그 자녀가 이제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그랬더니 자녀가 200만 원짜리를 예약한 거예요. 1인당 200만 원짜리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가족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혼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자, 그래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요. 그거를 제한할 권한은 법률이 가지는 거예요. 법률 유보. 근데 법률이 명령에 위임할 때 그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맡겨야 되는 거지 법률이 자기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포괄적 위임하게 되면 헌법 위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입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에 기본권 제한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은 누가 가지죠? 헌법이 가지면 헌법 유보, 법률이 가지면 법률 유보. 헌법이 직접 제한하면 헌법 유보, 법률이 제한하면 법률 유보. 근데 주로 이제 헌법이 기본권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두세 개, 네 개 정도? 거의 없고, 대부분은 다 이제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은
자, 헌법의 경우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지 제한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기본권은 헌법이 제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어. 그런 경우 거의 없고 헌법은 주로 기본권을 이제 보장하는 조문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제한은 주로 법률로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하고 명령한테 맡길 때도 있어요. 그때 맡길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법령 그러죠. 법령. 그래서 원래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해야 되는데 법률이 대강을 정하고 나서 구체적인 것들만 시행령에도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따른 것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이 시켜서 제한하면 합헌. 법률이 시킨 것도 아닌데 지가 마음대로 정하면 위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시켜서 큰딸이 외식하는 데를 정하면 합헌이지만 가족회의에 잘 맞지만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정하고 있어. 이건 위헌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헌법유보인데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헌법이지 헌법이 기본권을 막 제한하기도 해. 근데 이 몇 개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헌법은 정당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가 될 때에는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서 정당 해산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그 제한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이죠? 히틀러 있죠? 히틀러 나치당 이런 거. 2차 대전 일으켰죠? 이건 너무하거든. 이런 건 없애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헌법에서 기본권을 바로 직접 제한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한이기 때문에. 그 다음 21조. 자, 헌법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네가 신문사가 언론 출판하면서 타인 명예를 막 침해해. 그럼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언론 출판은 명예를 침해한 거에 대해서 피해를 즉시 배상해라. 이렇게 이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신문사에서 어떤 기사를 낼 때 잘못 기사 내면 너 피해 배상 청구 당할 각오하고 출판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언론 출판의 기본권을 제한했는데 이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 침해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다 보니까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서 언론 출판을 제한해 놨어요. 이 두 개가 헌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한 가장 대표적 예 두 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헌법 유보냐 이제 그런 심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런 게 헌법 유보구나 개념만 파악하면 됩니다. 헌법에서 기본권을 직접 제한한 경우. 그럼 법률 유보는 이제 뭐냐 이거예요. 법률 유보는 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된다. 근데 그거는 법률로 정한다. 이게 법률 유보입니다. 선생님, 헌법에 있는데요. 헌법 유보 아닙니까? 헌법에 있긴 한데 그 내용과 관계를 법률로 정하라는 것은 그 제한도 법률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기본권의 보장이 있고 기본권의 제한이 있는데 이제 헌법 유보 같은 경우는 보장과 제한이 헌법에 다 있어요. 헌법에서 뭘 보장한다. 근데 그걸 또 제한한다. 근데 법률 유보라는 거는 기본권 보장은 헌법에 있고 제한도 헌법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헌법이 법률에 맡겨요. 이렇게. 왜 맡겼잖아요. 이게. 법률로 하라고 이렇게. 헌법에 있긴 하지만 헌법이 법률에 맡긴 거예요. 이런 걸 법률 유보를 합니다. 법률 유보. 근데 보니까 이제 23조는 재산권을 지금 그 법률에 유보해놨군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 법률 유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 거주에 대한 자유 제한, 그래서 여러 가지 개별적 기본권에 대해서 법에다가 제한을 맡긴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그 개별적 법률 유보 말고 이제 일반적 법률 유보가 있어요. 일반적 이거 뭐냐면 국민의 모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뭐로 제한? 법률로 제한하고 써 있죠. 이게 법률 유보인 거예요. 이것도 법률 유보인데 보니까
재산권이나 이런 특별한 기본권이 아니고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든이죠. 일반적인 모든 권리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를 법에다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 법률 유보를 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이거. 헌법 37조 2항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라서 암기하셔야 돼요. 37조 2항.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37조 2항이에요. 뭐라고? 모든 권리를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뭘로? 명령으로? 조례로? 규칙으로? 헌법으로? 다 틀렸죠?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서. 법률유보입니다. 자, 기본권 제한에 대한 심사를 좀 봐줘야 되는데,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이제 기, 재, 침이에요. 기재, 침. 자, 기재, 침. 기재, 침. 자, 먼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있느냐? 없다? 그럼 뭐 제한인가 침해를 판단할 필요가 없지. 기본권이 있다? 그럼 제한인가를 또 봐야 되는 거야. 제한이 있는가? 제한이 없다? 그럼 뭐 침해 판단할 필요가 없지. 기본권도 있고 제한도 있다? 그러면 이제 침해 판단 들어가는 거예요. 침해가 아니다? 그럼 뭐 합헌인 거지. 근데 기본권도 있고 법으로 제한도 했는데 침해가 된다? 그때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위헌 결정. 그러니까 순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기본권을 제한한다, 제한이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시험이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 마는지 시험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제한이 되느냐? 그러면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거. 법으로 제한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고요. 침해가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기본권이냐? 이걸 묻는 건데 이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되느냐 마느냐, 침해가 되느냐 마느냐 단계별로 간다. 잘 나오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항상 기, 재, 침 순서입니다. 자, 심사 예시. 자, 노량진동을 이제 명량동이라고 그 동네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때 동명 이름을 이제 서울시장이 바꾸거나 동작구청장이 바꾸거나 뭐 대통령이 바꾸거나 하여튼 뭐 정부에서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 노량진 주민들의 투표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주민들이 사는 이름을 바꾸는 거니까 주민들 투표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도 괜찮은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먼저 기, 재, 침 가야지. 기, 재, 침. 기는 뭡니까? 이 주민 투표가 헌법상 기본권이냐 이거예요. 헌법에 써 있냐 이거예요. 주민 투표가 보장된다고 헌법에 써 있냐? 안 써 있어. 헌법에는 국민 투표권이 써 있어요. 지역 주민 투표 이런 거는 헌법에 없어요. 이런 이제 우리가 헌법 기본안에 들어가서 헌법 조문 보면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헌법에 없어. 국민 투표권은 보장이 되는데 주민 투표권은 헌법에 안 써 있다고. 안 써 있어. 그럼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거죠. 그럼 뭐 제한이 있는지 침해가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지 뭘. 그죠? 그 결론은 주민들의 투표가 없어도 되느냐? 된다. 주민 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하거나 침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 침해, 위헌이 아닌 거예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에 있어야 헌법을 위반하고 침해가 되지. 헌법에도 없으니까 헌법 위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두 번째 사례. 자, 두 번째 사례가 이제 이런 사례가 이거 판례인데 경찰 특별 채용으로 현재 경찰관들 승진 가능성을 낮추는 법률을 제정하면 기본권 침해가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 이제 순경 인원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이에요. 1만 명. 이제 순경을 막 특별 채용하다 보니까 특별 채용. 시험도 안 보고 막 특별 채용해요. 시험도 없이 막 특별 채용해서 순경이 10만 명 된 거예요. 10만 명. 그럼 이제 순경에서 이제 경장으로 승진 시험 봐야 되는데
순경 1만 명일 때 승진할 때 시험 볼 때 승진 시험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뭐 1대 10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만 명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대 100이 되는 거죠. 경쟁률.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서 내가 승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자, 경찰을 특별 채용해서 많이 뽑아갖고 현직 경찰관들 수가 10배로 불어나 버리면 승진 가능성,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승진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이런 특별 채용 법률을 만들어도 괜찮냐 이거예요. 기본권 침해가 되느냐 문제가 됩니다. 그럼 항상 순서는 뭡니까? 기재침. 일단 헌법상 기본권이 있느냐입니다. 있어. 우리 헌법에 공무단위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승진 기회도 고무단위권에 포함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경찰 채용 시험이건 승진 시험이건 똑같은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담당할 때 꼭 필요한 거라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기본권은 헌법에 있는 기본권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법률을 제정한 것이 그 기본권 제한 가능성이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승진 가능성이 지금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럼 고무단위권이 제한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 아니라는 거예요? 고무단위권은 균등한 기회 보장이에요. 그래서 채용이건 승진이건 너도 시험 보고 너도 시험 보고 똑같은 기회 주는 겁니다. 똑같은 기회. 그게 고무단위권인 거지.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가능성이 떨어진 거랑 그렇다고 뭐 시험을 못 보게 한 거 아니잖아요. 시험을 못 보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회만 똑같이 주면은 이 균등한 기회 보장 고무단위권은 제한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제한되는 게 아니니까 제한되는 게 아니니까 침해되는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필요 없이 합헌됩니다. 합헌. 그래서 침해가 아니다 해야 돼. 침해가 아니다. 헌법에 써 있죠. 헌법상 기본권 맞고 근데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서 합헌인 거예요. 합헌. 그래서 침해가 되는지 마는지 판단할 필요 없이 제한 자체가 아니므로 이런 건 침해가 아닌 거예요. 뭐 제한이 아니니까 침해도 당연히 아니겠지. 그래서 제한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예시. 자, 마약 흡입을 법률로 하는 것이 위헌인가 봐야 되는데 먼저 기재침입니다. 기재침. 기본권 재침. 그 먼저 이제 마약 흡입이 그 헌법에 써 있냐 이거예요. 써 있어. 마약이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 행복추구권이라고 써 있어요.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에 마약 흡입권도 포함돼요. 기본권으로. 예, 포함돼 이렇게. 예. 담배도 행복추구권에 포함되고요. 마약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법으로 금지하는 게 기본권 제한이냐? 제한이지. 제한.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근데 이게 침해가 되는 건 이제 별 문제인데 더 중요한 생명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복추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 봅니다. 제한인 건 맞지만 과하지 않다 이게. 너무 지나친 제한은 아니다. 따라서 침해가 아니라 봅니다. 그러면 마약 금지와 합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마약을 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느냐. 나 마약을 하면 행복해. 이렇게 기본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이제 법률로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거 못한대. 제한하는 거예요. 짜장면 있으면 이만큼 빼고 먹어. 이건 못하는 거야. 마약을 이렇게 볼 수는 있어. 근데 마약을 사거나 흡입하거나 그럼 안 되는 거야. 제한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얘가 웃을 수 있냐 이거지. 그래도 얘가 웃을 수 있다. 그럼 합헌인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 화가 났다. 그럼 침해될 수 있겠죠. 근데 뭐라 합니까? 네가 마약을 할 권리가 있는데 법으로 아예 못하게 해버렸죠. 흡입을 금지해버렸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제한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랍니다.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 네가 마약 흡입하는 건 행복추구권이지만 그것보다 너 생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생명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가 가진 마약 흡입권을 못하게 제한하더라도 더 높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마약 흡입을 못하게 하는 게
행복추구권에 관한 너무 지나치고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서 너는 행복추구권이 있지만 그걸 침해받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약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재침. 그래서 문제에서 행복추구권 제한이 있느냐? 있다고 풀어야 돼요. 그럼 행복추구권 침해되었느냐? 침해가 아니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한과 침해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과도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비례 원칙인데요.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제한하라 이거지. 적당히 제한해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고. 그래서 과하게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그럼 과한지 과하지 않은지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지면 순서가 있는데요. 목수해법을 따집니다. 목수해법. 그래서 목적에 안 맞다 위헌. 평가할 필요가 없고요. 목적에는 잘 맞아. 수단이 안 맞아. 위헌. 목적에도 맞고 수단도 맞는데 침해 최소가 아니냐. 위헌. 그 다음에 목적, 수, 해 맞는데 균이 X야. 위헌. 그럼 어떻게 합헌인 거예요? 목적에도 잘 맞고 수단도 잘 맞고 침해도 맞고 법익도 잘 맞고. 그래서 아까 그거 보면 되겠죠? 마약. 자, 법률로 마약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 목적인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마약을 금지하는 거지? 생명권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단으로서. 그럼 생명 보호하려면 마약을 금지하는 게 적합한 수단인 겁니까? 적합하지. 마약을 금지해야 생명 보호되니까 생명 보호라는 목적이 아주 적합한 수단은 마약 금지하는 겁니다. 올바른 수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목수해, 침해 최소성. 침해 최소성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왜? 생명이 높은 거기 때문에 보세요. 시소에다 놓고 너 생명하고 너의 취미생활 마약하고 너 어떻게 더 중요하니?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 생명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마약을 못해서 뭐 침해된다고 네가 그러는데 이건 적절한 침해예요. 적절한 제한. 생명을 위해서 마약 끊게 해야 됩니다. 적절한 제한. 그 다음에 법의 균형성도 잘 받죠. 또 균형이 잘 받잖아. 높은 거를 위해서 낮은 거를 해소시키는 게 없애는 게 잘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수해법 잘 맞으면 합헌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사례 보면서 자꾸 연습하면 돼요. 목수해법. 그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노점인 것 같은데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씩 이제 딱 배웠는데, 자, 기본권 보장은 권리는 최대한 보장, 그리고 헌법상 제도는 최소 보장. 기본권은 외식은 최대한 많이 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아빠가. 근데 제도를 만들 때에는 최소한도로 지킬 수 있는 것만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웠죠? 그다음 요거. 근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과잉 제한 금지 원칙, 이게 과잉 금지 원칙 비례 원칙인 거예요. 방금 봤던 거 기본권 제한 원칙, 과잉 금지 원칙, 제한을 빼기도 합니다. 예, 과잉 금지 원칙.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얼마큼? 적당히 제한해라. 적당히 좀 해라. 너무 과하게 제한하지 마라. 그럼 안 된다. 금지. 적당한 제한은 허용. 너무 과한 제한은 금지. 그런 거 있죠. 아니, 그래서 라면을 내가 하나 끓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친한테 너 라면 먹을래? 그러니까 난 안 먹어. 그럼 하나만 끓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라면을 하나 끓였는데 끓이고 나면 꼭 어떻게 합니까? 여친이 와갖고 뺏어 먹죠. 한 숟갈 뺏어 먹었어. 그래, 적당하다. 그 정도 제한은 괜찮다. 근데 여친이 와서 한 숟갈, 한 젓갈, 두 젓갈, 세 젓갈만 먹고 지가 다 먹어. 그럼 이제 남친이 뭐라 그럽니까? 적당히 해라, 적당히. 내가 라면 먹을 권리가 있는데 네가 그걸 좀 제한하고 있지 않느냐? 한 젓갈, 두 젓갈 적당한 제한은 내가 참겠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하니?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적당히 제한하면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제한하는 거는 금지된다. 위헌이라는 거예요. 과잉금지 원칙. 그 다음에 국가제 기본권을 보호할 때, 보호할 의무를 부과할 때 이건 또 어떻게 평가하냐면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비교합니다. 과소보호 금지 원칙.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예, 과가 뭐예요? 지나치게. 소는 적게. 그 무슨 말이야? 과소 보호 금지. 지나치게 적게 보호하는 건 금지한다. 무슨 말이죠? 아니, 최소한은 해라. 최소한은 보호해라. 할 만큼. 최소한은 보호해야 허용되는 거고, 너무 지나치게 적게 보호하는 건 금지된다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럼 이거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이제 요 표로 이제 나눠봤어요. 최대한 많이 좋지. 과대망상, 너무 지나치게 많이 좀 과한 거예요. 최소 다이어트 좋아. 최소한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과소 너무 적게 먹어서 거식증 걸리면 안 되잖아요. 거식증 걸리면 안 돼. 그래서 그 많은 쪽으로 갈 때도 최대한 많이 좋은데 너무 과대한 건 좀 그래. 그리고 적게 갈 때도 최소한도는 먹어야지 너무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거식증 걸립니다. 그렇죠? 영양 섭취를 할 때 최대한 영양 섭취를 많이 해라. 과대로 너무 지나치냐 이거.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할 때 좀 적게 먹어라. 적게 먹어. 근데 너무 지나치게 또 적게 먹으면 너무 과소한 거예요. 과소. 지나치게 너무 적으면 거식증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본권 보장은 어떻게 할까요? 기본권 보장은 최대 보장 원칙. 그럼 과대 보장은 좋지 뭘. 국가가 나한테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 준대요. 외식권을 많이 보장해 준대. 좋아. 근데 국가가 나의 기본권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호해 줘. 외식권을 아빠가 외식을 하는데 1,000만 원짜리 외식을 하래. 좋지 뭘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기본권 최소 과소 보장권 안 됩니다. 최대 보장 해줘야 돼. 근데 국가의 보호 의무를 따질 때에는 네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냐고 따질 때에는 최소한도만 하면 욕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보장은 해라. 과대 보장 좋다. 최대 보장도 좋은데 최소한의 네가 할 만큼 욕 먹지 않을 만큼 최소한은 해라. 너무 지나치게 적게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최소한 보호를 해줘야 되고 하는 척만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적게 보호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면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최소한의 보호는 해줘라. 너무 지나치게 적게 하는 보호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랍니다. 자꾸 이제 입에 있게 말을 해야 돼요. 과소 보호 금지 원칙. 그래서 뭐죠? 너무 지나치게 적은 거 하는 척만 하는 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최소한은 보호해야 된다. 할 바는 해라. 이제 그런 원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보임의 심사 기준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소보호는 금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도 최소한은 해야지. 최소 보호 정도는 해야 그래 네가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입법제나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자 보호 의무가 부족한지를 심사할 때 최소한의 보호를 했다면 나 최소한 하긴 했다. 그러면 이제 잘했다 보는 거고요. 최소한의 보호도 안 돼. 너무 지나치게 적게 보호했어요. 너무 조금 줬어. 그건 이제 과소보호라면 위헌되는 거예요. 과소보호는 금지되니까 위헌되는 겁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이걸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2강 좀 길게 했는데요. 2강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3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